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법학이라는 헌법 과목을 공부하면서 시험 지문에 나오는 거를 크게 분류를 해봐라. 그럼 뭘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 여러분들 객관시험 보잖아요. 객관식 시험에 뭐가 위주로 주로 출제가 되냐라고 하면 딱 두세 가지로 정리를 해봐라. 그럼 딱 두 개예요. 조문, 규정이 나오고요. 그 규정에 대한 판례가 나오는 겁니다. 뭐가 먼저요? 순서도 있어요. 판단의 순서도. 조문이 먼저 있고 그 조문에 대한 해석론으로 판례가 나온다요. 자, 이거를 너무 추상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그냥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헌법상 뭐 제일 유명한 기본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최근에 양심적 병역 거부 막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요? 우리 헌법에 우리나라 국민은 이제 세부적인 표현은 기본 강의에서 봅시다. 좀 이제 이해하기 그냥 쉬운 편으로 바꿀게요. 우리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냥 헌법에 이렇게 한 줄 써 있어요. 그리고 뭐도 있냐면 우리 헌법에 우리 국민은 모두 양심의 자유도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조문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일단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어떻게 나와요? 그 법조문이 나와요. 헌법 조문이. 표현 같은 거 좀 장난쳐가지고. 근데 이건 뭐 장난칠 표현도 없긴 한데. 그래서 우리 헌법 몇 조에는 이런 식으로 이런 자유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맞다, 틀리다. 이런 문제가 가장 기본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거 가지고 그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는 사람이 그런 행위가 헌법에 합치하는 적법한 행위인지 위법해가지고 얘들을 유죄 판결 때려가지고 교도소 2년 동안 복역시키는 위법한 행위인지를 판단이 바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야? 이 종교의 자유만 가지고 양심의 자유만 가지고 얘들이 병역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 조문을 실제 그 사람들의 사례에 적용하고 적용하려면 뭐가 들어가야 된다? 이 조문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법조문에 헌법조문에 써 있는 거를 실제 사안에 적용하는 기관이 누구예요? 아까 우리가 개관했던 헌법재판소인가요? 그리고 일부긴 하지만 이런 적용, 헌법 조문에 있어가지고 적용하는 권리를 대법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뒤에서 배울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으로. 그래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이런 헌법 조문 등을 해석하고 실제 사례에 적용한 결과가 뭐다? 판례다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판례가 어떻게 나왔어요? 양심의 자유랑 종교의 자유를 고려해 봤을 때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게 위헌적인 처분이다라고 결론이 나왔죠. 자, 그럼 여러분들 시험에 뭐가 나와요? 그 문장이 나온다고요. 양심적 병역 거부 애들 집어넣는 거 위헌적이다. 대체 복무 제도를 고려해야 된다. 그게 나오면 맞는 점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시험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개를 꼽으라 그러면 뭐예요? 조문과 판례예요. 자, 그럼 판례가 왜 나와요? 조문에서 만약에 헌법에 자기의 어떤 종교적 양심에 따라 가지고 병역을 거부할 애들은 처벌하면 안 되고 이런 애들에 대해서 대체 복무 제도를 해줘야 된다. 제도를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헌법에 방금 제가 말한 대로 써 있으면 이거를 판례에서 굳이 해석해가지고 구구절절히 해석해서 막 적용하고 막 밤새 머리를 싸매가지고 결정을 이걸 인정할지 말지를 따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헌법에 써 있으니까. 헌법에 하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에 구구절절이 된다 안 된다가 이견의 여지 없이 구구절절이 써 있으면 판례도 안 나옵니다. 판례가 왜 나와요? 헌법 조문엔 그냥 이렇게 한 줄 써 있다고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얘들을 집어넣는 게 위헌인지 합헌인지가 안 써 있다고요. 애매하게 써 있거나 안 써 있거나 그러니까 결국 뭐가 문제된다? 해석이 문제된답니다. 정리를 해보면 뭐냐면 판례라는 게 왜 나오냐면 조문에 대한 해석론이에요. 해석론이 왜 문제된다? 조문에 직접적으로 안 써 있거나 써 있긴 한데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으로 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추상적으로 써 있거나 안 써 있는 부분들을 판례가 해석 등을 통해 가지고 보완해 넣는 작업이에요. 보완해 가지고 실제 사례에서는 한 줄만 적용하면 애매한데 해석을 추가해 가지고 실제 사례에 적용해서 위헌이다 합헌이다 결정을 내려주는 게 판례고 그니까 판례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수험적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항상 판례는 그래서 뭐부터 출발해요? 조문과 그 조문에 대한 해석부터 시작해요. 판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이 판례가 나오게 된 출발이 된 조문이 이 한 줄이고 이 한 줄에는 그냥 이렇게만 써 있어가지고 이 부분 해석이 애매하고 적용이 애매하니까 판례가 그 부분에 대해서 A다 B다라고 결정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조문의 입법의 불비 아니면 입법의 애매모호한 부분에 대해서 판례가 명확히 해주는 해석해줘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판례다. 이건 법학의 기본이에요. 모든 법학 과목에서 기본입니다. 그래서 항상 판례를 외울 땐 이 판례가 어느 파트, 어느 조문과 관련된 거였지 이거를 머릿속에 항상 잡고 가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기본 실력을 갖추는 데 있어가지고 되게 중요한 첫 번째 태도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 강의에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판례를 시험에 나오는 판례라고 해가지고 판례 문구를 그냥 두 문자 따서 외우세요 이렇게 안 가르치고 이 판례가 최종적으로 나오기까지 이런 조문과 이 조문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거쳐가지고 기다 아니다, A다 B다를 판시해 준 거다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할 겁니다. 그러면 똑같아요. 결국 외울 거는 판례 외우는 거 똑같아요. 근데 그냥 드립다 외우는 거하고 판례가 이 A, B를 가지고 논의를 해서 A라고 내려준 거다. 이 논의의 포인트를 정확히 잡고 판례를 정리하고 외우는 거랑은 기억이 남는 정도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이 한 과목만 평생 1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되게 어려운 과목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정리해가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당장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외워가지고 시험장에서 제대로 생각날 수 있게 좀 정확히 정리하고 정확히 암기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강의 자체를 좀 차근차근 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실제로 시험이 이제 여기까지 나온다. 파트 정리하고 시험의 출제 유형이 추상적으로 남아 이렇게 나온다. 정리해 두시고요.